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면적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그동안에 의혹이 제기되었던 고려대학, 서울대학, 그리고 부산대학, 그리고 이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학원 또는 펀드 등과 관련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펴고 있습니다. 전면적 압수수색입니다. 이것은 예상 외의 사태 전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는 끝났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아주 폭발성이 강한 사건으로 검찰이 확대를 시켰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에 문재인 조국의 영향력 아래서 이른바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방공자유 전선에서 활약하던 사람들을 구속 또는 기소해가지고 실을 말리는 거 아니냐, 방공 세력의 실을 말리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원성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칼날의 향하는 방향이 바로 그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지휘부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인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수사 자체가. 그리고 이 수사는 무엇보다도 언론과 여론이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여기에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수사는커녕 조국을 반드시 법무장관에 앉혀야 되겠다는 사람들 사이의 대결에서 결국은 칼자루를 잡게 된 것이, 이게 역전이 되어가지고 수사 주장파가 검찰을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동안은 앞으로 칼날을 잡게 될 것입니다. 칼자루를 잡았던 사람이 칼날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게 더 깊게 진행이 되면은 내년 총선과 연관되고, 또 지금 우리 애국 세력에서 말하는 하야 탄핵으로까지 연결되는 정권의, 이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위기입니다. 그것을 촉발한 것은 바로 조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조국이 문재인의 최순실이 아니냐 하는 말이 거의 적중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은 이게 가변성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실수를 견디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말도 또 생각납니다. 검찰이 한동안은 정권의 칼이 되었다가 또는 국민의 칼이 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은 헌법의 칼이 되어야 됩니다. 헌법에 기초해야지 국민 정권 이런 주관적 개념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 핵 문제 해결하고 자유통일로 나아갈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편에 서서 국민과 국가와 국익을 희생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검찰이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이거는 그 중간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돌이켜보면은 조국의 오만과 허영이 부른 문재인 정권의 재앙입니다. 이런 문제가 최초에 제기되었을 때 조국 씨가 깨끗하게 그만뒀어야죠. 그만두는 찬스를 놓치고 계속 자신의 잘못을 듣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이 또 다른 의혹을 부르고, 의혹이 제기되면 가짜뉴스로 했다가 그게 진짜 뉴스로 발전이 되면은 그래도 나는 개혁을 해야 되겠다.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회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건 사회주의 혁명을 뜻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만을 부리는 사이에 그동안에 검찰이 뒤에서 각종 언론사가 제기한 그 총체적 부패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했다는 거죠. 조용하게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이것은 수사하지 않으면은
검찰이 오히려 불명예 제대를 할 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의 중대성, 그동안 언론이 제기했던 것이 다 사실이다 또는 사실에 가깝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전면적 수사를 하는 수는 없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아마 곧 사퇴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수사 대상자가 법무장관이 되겠다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되겠다고 하면은 문재인, 그 다음은 그것을 방치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하야 탄핵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 김진태 의원이 했던 대로 도둑을 경찰청장에 앉히는 그런 인사를 하면은 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선일보 사설이, 오늘 사설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청문회론 조국 의혹 규명 한계, 강제 수사권 가진 검찰이 나서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 후보자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어렵다.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사두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사두기만 한 것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주 밑줄을 치면서 검토를 했다는 이야기죠. 검사를 포함하여 법무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 지도부를 찾아가 조 후보자 대신 해명하기도 했다. 검사가 아니라 조국 변호인단처럼 행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현 정권 비리도 전 정권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몇몇 전 정권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정권의 실세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이다. 이 와중에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검찰개혁 구상을 내놓았다.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는 것도 민망하지만 왜 이 시점에 새로울 것 하나 없는 내용을 재탕하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에 조용히 있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 조 후보자 주장대로 문제가 없다면 의혹 해소가 될 수도 있다. 딱 그대로 됐습니다. 다만 하나 틀렸던 것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사두기만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증거 수집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사의 규모가 아주 큽니다. 이것은 검찰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결과는 조국 씨의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정치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발생 과정을 보면은 언론의 집중 보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전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자충수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는 조국이 법무장관 자리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허영심입니다. 그러니까 특종 경쟁에 언론이 돌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죽창과 구역질, 이적, 친일 발언 등으로 조국에 대한 불만이 축적되는 가운데 딸 문제가 터졌습니다. 가장 가난한, 가장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부패한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발화점이 됐습니다. 조선동아일보가 치고 나가자 전체 언론이 경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KBS 등 한겨레 등 친정권 매체도 동참하지 않으면은 독자나 시청자의 외면을 받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박근혜 탄핵 사태 때와 비슷한 언론의 좌우 합작입니다. 조국 측의 말장난과 거짓말 해명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의사 등 전문가 집단이 논쟁에 가세했습니다. 드디어 대학생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조국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 되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는 조국을 살리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희생시킨다는 비판을 불렀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반일선동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겠지만 미국이 일본보다 더 화를 내는 바람에 반미선동을 결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안 먹히는 거죠. 이것은 이번 검찰 수사 착수는 한일 갈등에도 지금 영향을 줍니다. 문재인 정권의 선동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이 정권은 선동이 먹히지 않으면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구도도 헝클어졌고 내부 균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이제 달라집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조국을 편드는 사람들마다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억지 논리와 확실한 팩트의 대결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을 포기하면 조국 주도로 이루어졌던 적폐청산과 편파 인사도 앞으로 도마에 오를 것입니다. 검찰과 공무원, 더 나아가서 법관들도 문재인 정권을 추종하다가는 조국처럼 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촛불혁명 정권의 도구가 되라고 해가지고 도구 역할을 했더니 이게 잘못하면은 조국 꼴이 되겠다고 하면은 앞으로 충성하겠습니까? 헌법에 충성해야지. 임명을 강행하면은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고 조국의 장관직 수행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게 확실한 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은 조국을 물러나게 했어야죠.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전략도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조국 수사와 이게 재판으로 갈 때 이것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가장 큰 기사거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2의 최순실 사건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죠, 사실은.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불공정입니다. 한국 사람은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지 못합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 사람들입니다. 종북 좌파는 진보 세력이 아니라 기득권 부패 세력임을 국민들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좌파 정권에 저항하는 최초의 집회를 연 것도 역사적입니다. 정권 연장도 이제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투쟁성입니다. 언론의 추적 보도가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언론 뒤에 따라왔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만든 면도 뭐 없지는 않아요. 주광덕 의원 같은 사람 최초의 제보를 한 것이 발화점이 된 것은 있지만은 그러나 투쟁성에서는 언론보다 한참 뒤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보면은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이 맨 앞에 서고 언론이 뒤를 따라가면서 그 두 사람이 개척한 길을 걸어갔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황교안, 나경원 두 사람이 지도하는 이 자유한국당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청문회에 합의를 해주는 이런 아주 유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기회가 만들어내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그냥 무의도식하라고 만들어내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언론과 여론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이럴 수는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조국 같은 사람 밑에서 문재인 같은 사람 밑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분노의 폭발이 검찰을 움직였다.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운동권 안 된다. 좌익 운동권은 가장 부패한 집단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점, 이것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객관적 사실로 확인시켜 줄 것이라는 점,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뭘 해야 될지 황교안, 나경원 너무나 바쁘게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한번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